네, 자 이어서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면세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면세 제도를 얘기하면서 면세 포기에 대한 얘기 뒤에서 나옵니다 했죠. 자, 면세 포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요,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첫째,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수출에 해당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수출.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중에서 수출을 하는 사업자는 뭐예요? 면세 포기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출을 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받아줘요. 그러면 이득이죠.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자기도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사업자처럼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수출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수출은 아니지만 학술 연구단체와 기술 연구단체가 학술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받아서 완전 면세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학술 연구나 기술 연구 용역이 이 용역이 면세예요. 면세. 그런데 그 단체에서 말이죠, 학술이나 기술 연구 관련해서 실비로 무상으로 뭔가를 공급을 해요. 재화 같은 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수출과 똑같이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면세 포기 대상은 이렇게 영세율 적용 대상, 즉 수출하고요, 학술 연구 단체,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면세 포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관할 세무서에다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새로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요, 사업자 등록증 아무거나 하나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업체 서비스 교육, 여기도 면세 사업자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괄호 안에 법인 사업자라고만 해놨는데, 우리 학원 거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지금 학원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어느 법인 것도 봤습니다만은 위에 사업자 등록증 밑에 괄호 열고, 아까는 법인 사업자 이렇게 써 있었죠.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여기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수출을 할 목적으로 영세율을 면세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에 과세 사업자로 바뀌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함께 바뀌겠죠.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와 같이 상호,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어떤 업태인지, 또 종목은 무엇인가. 업태에 보면은 교육 서비스라고 그랬죠. 교육 서비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으니까 컴퓨터 및 정보 처리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종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에 상호 그리고 업태와 종목.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상호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 신고해야 돼요. 예, 상호가 바뀌면. 자, 이 회사의 경우는 인지어스라는 회사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서비스 업태로 3개의 종목이 등록되어 있어요. 취업교육, 취업 및 직업알선, 평생교육 시설 운영. 예, 학원과 비슷한 겁니다. 평생교육 시설 운영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에서도 종목이 여러 가지면 그것들을 여기다 전부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하고 있죠. 네, 다시 여러분 교재로 가서요. 면세 포기에 대해서는요. 면세 포기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자가 대상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의 효력은요. 3년간은 다시 면세 사업자로 갈 수 없다. 한번 면세 포기를 해서 과세 사업자가 되면은요. 3년간은 과세 사업자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면세 사업자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과세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3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면세 포기를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3년간은 과세 사업자가 돼야 된다. 즉 면세 포기라는 건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로 바뀌는 거예요. 뭐 과세 사업자로서는 좀 피곤한 게 뭘까요?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같으면 1년에 4번씩 꼭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산세도 내야 되고요. 제재를 받게 되니까. 그러나 면세 사업자는 어때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로부터 아주 자유롭죠. 내가 매입세 공개도 안 받지만 아무것도 신고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금 5월달, 내일이 5월 말일이지 않습니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가 비용, 우리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총 수익 금액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임차료도 들어갔을 것이고 복리후생비도 썼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전부 뺀 것을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비용으로 인정받을 때 세금계산서 받은 것들이 있죠. 그거는 세금계산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그래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한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산서도 제출해야 되고 세금계산서도 제출하고 그러한 제출 의무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과 면세 정리했습니다. 자, 386페이지로 다시 가가지고 영세율과 면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6으로 가볼까요? 386. 네, 자 1번 문제 봅시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네 사람의 대화를 이 사람들의 대화 두 사람이 대화했나요? 네, 쭉 읽어봅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고 세율도 모두 10%래.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대. 예, 그렇죠. 소득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좀 떨어지죠. 예, 같은 재화의 소비에 대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조세제도의 역진성. 예,
우리가 좀 역진성이라는 건 의도했던 게 우리가 역효과라는 거야. 역효과. 자, 그래서 역진성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영세율과 면세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영세율은 수출,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영세율 제도 주는 겁니다. 수출 장려 목적도 있고. 이 역진성하고는 관계없어요. 역진성을 다소라도 해소하려고 면세 제도를 주는 거예요. 누구나 소비하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면 세금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국가가. 예. 그러면 누구나 다 그냥 공평해. 예. 세금에 대해서는. 그 물건값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국가가 물건값을 받는 건 아니고, 라면을 사는데 라면은 과세니까 라면은 과세니까 적용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름철이 돌아오면 이제 수박을 사 먹는다 치죠. 예, 수박을 사 먹는데 거기 수박 한 덩어리에 만약에 세금이 10,00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세금이 1,000원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과세를 한다면. 그러면 한 달에 봉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수박 한 덩어리 살 때 세금을 1,000원을 내고, 한 달에 봉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수박 한 덩어리를 먹는데 세금을 1,000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분에 1,000원 부담하는 사람하고 1,000만 원 중에 1,000원 부담하는 사람하고는 그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 100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나 1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박 한 덩어리 먹는데 세금을 100원을 낸다. 이게 부담스럽다. 예, 형평성. 이게 그것을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 필수품은 아예 세금을 떼어버리겠다. 이것이 면세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다음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생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1번 틀렸습니다. 아까 물 중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예, 수돗물만 있었죠? 예, 생수는 과세입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영세율 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영세율의 취지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취지예요. 거기다가 수출품 장려. 수출 장려. 수출 장려는 뭐 외화 획득. 예, 외화 획득. 자, 1번 맞았고, 2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까 나왔죠. 맞았고,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 면세제도이다. 예, 아까 계속 강조했죠. 4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다음 4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면세는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 면세 제도이다. 부분 면세라는 말은 맞았는데 이 부분 틀렸죠. 매입세액을 어떻게 일부만 환급받아요? 매입세액 전혀 환급이 안 돼요. 예, 부분 면세는 맞아요. 이 부분 면세의 의미는 매입세액이 일부를 환급받아서가 아니라 매출세액이 없다 해서 부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가번 틀렸고요. 나번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아까 나왔죠? 예, 수출은 해당이 돼요. 자, 나번은 맞았더라. 다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까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렇다. 답은 맞았죠? 그 다음에 라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해 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거, 즉 매입세 이걸 말하는 거죠. 예, 환급해 주나?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이거 맞았죠? 예, 그래서 갑은 하나만 틀렸습니다. 나다라. 4번이 답이죠. 충분히 여러분 앞 시간에서 잘 들으셨으면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앞 시간 거 정리가 다 됐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 국내 여객이니까 아니고, 수출하는 재화 납원 이거 영세율이고, 토지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 예, 영세율하고 면세는 달라요. 해외 건설 영세율이죠. 예. 그래서 나라가 답입니다. 나라 3번이 답이네요. 다음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영세율을 세어봅시다. 가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영세율, 복권하고 공중전화 면세. 예. 그래서 영세율은 3개, 면세가 하나. 영세율과 면세 구분할 수 있죠. 다음에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닌 거. 국외 제공 용역 이거 영세율. 중개무역의 수출 이것도 영세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 영세율.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다. 이건 과세. 수입은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아닌 것은 4번이더라.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영세율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아닌 걸 찾아라. 1번. 수출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업자가 이 마우스를 말이죠. 이 이천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 마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수출업자가 우리 공장에서 만든 요 마우스를 땡땡 마우스라 그래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해요. 예. 그러면 수출을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대행 수수료라는 게 뭐냐면은 그 회사가 직접 뭡니까? 우리 회사 마우스를 사가지고 수출을 하면 직접 수출이죠. 그런데 우리 회사 마우스를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안 되니까 그 무역회사 보고 수출 업무 좀 해주세요 하고 수출 대행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을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도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수출 대행 회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수출 대행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수출 대행 수수료. 이거 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과세됩니다. 네. 수출품이 영세율인 것이지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게 이게 1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해 주는 거예요. 수출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에 대한 대행 수수료까지 영세율은 아니다. 대행 수수료는 과세 사업이에요. 예. 수출 대행 수수료는. 자, 그래서 1번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2, 3, 4번 보면은 다 영세율입니다. 자, 2번을 보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 에어선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거 수출 맞잖아요. 영세율.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도 수출이니까 영세율. 사업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세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아까 말씀드렸죠.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이 수출품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국내 은행에서. 그래서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9번. 다음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몇 개냐? 자, 1. 가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예, 수출업자가 우리 보고 이거 수출품이니까 가공 좀 해달라 해서 가공비를 받고 수출품을 가공해 줬어요. 이거 수출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세율입니다.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입니다. 이거 수출 대행 수수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임가공, 가공했잖아요.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수출품에 대해서. 그래서 영세율. 그래서 가번 하나 해당되고. 나번.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영세율. 다번.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영세율. 라번.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 업체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견본품은 아예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외국으로 견본품을 보내든 국내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보내든 견본품 자체는 영세율, 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영세율은 과세표준에 신고합니다. 영세율로 얼마 매출을 일으켰다.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견본품 준 거는 신고 안 합니다. 공급으로 안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예 무시하면 돼요. 샘플 주는 거는. 샘플까지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예, 샘플은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영세율 적용은 3개입니다. 다음 10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무엇인가요? 2번이죠. 네. 수의사, 가축, 진료 용역이 면세입니다. 생수나 광고나 수집용 우표는 과세죠. 네.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아닌 게? 네? 몇 번? 4번이잖아요. 택시.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 이건 몇 번인가요? 예, 수집용 우표.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자, 택시 면세 아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이 장내 사업 있죠? 장내 사업 면세입니다. 장의사. 네, 요새는 뭐 장의사에서 하지 않고 무슨 뭐 상조회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장의업자예요. 장의 용역은 면세예요. 무연탄 면세죠. 네, 연탄과 무연탄이 면세잖아요. 운전학원 제가 과세라고 그랬습니까? 면세라고 그랬습니까? 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습용 승용차를 샀는데 그렇게 사면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그런데 그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 교습용으로 안 쓰고 직원의 업무용 승용차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세금 내야 돼요. 그 공제 받은 거 다시 납부해야 돼요. 예. 공급으로 본다 이겠죠? 자, 운전학원이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개. 면세 대상은 나 다가 되죠. 나 다. 2번이 답이더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네, 14번처럼 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네. 재밌게 하려고 사진으로 내는 것 같아요. 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옳은 거. 자, 생수니까 이건 아니죠. 자, 이건 뭡니까? 과일이니까. 네. 면세죠? 네, 가공 안 됐잖아요. 주스를 그려놓으면 이건 과세예요.
아직 주스가 안 된 거죠. 이거는 미가공 농산물이잖아요. 미가공 농산물. 자, 이게 뭐처럼 보여요? 답원이 책처럼 보이죠? 예, 책 면세입니다. 이건 뭐 같아요? 라버는 스마트폰 같죠? 예, 과세. 그래서 나다. 그림 잘 보고 판단하십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네. 미가공, 국내산 식료품. 예, 미가공은 면세더라. 나번 미가공, 비식용, 식료품 외국산. 이건 과세. 우등고수 과세. 토지하고 보험, 금융 면세라고 그랬죠? 면세입니다. 박물관 입장. 네, 면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찾아내면 됩니다. 가라마. 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6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은 이랬습니다. 1번. 의료 보건 용역 괄호 열고 수의사회 용역을 포함한 그리고 혈액. 이거 면세입니다. 다음에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또는 용역. 예, 전반적으로 면세지만 예외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이거 면세라고 그랬죠? 예. 유연탄 과세입니다. 무연탄이 면세죠. 그래서 면세 아닌 거 3번이고요. 아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면세, 대부분은 면세인데 예외 사항들이 있었어요. 주차장 사업, 도소매 사업, 스포츠 시설 사업,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 이런 것들은 과세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세율과 면세를 정리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를. 자, 이제 다음 내용은 과세 표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3분의 2가 끝났네요. 자, 보면 페이지 수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자, 한번 세볼까요?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한 페이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2페이지. 재화의 수입과 매출세 계산 형태 3페이지. 매입세액 4페이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까지 5페이지. 세금계산서 6페이지. 영수증 7페이지. 끝. 그래서 페이지 수로 7쪽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어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6월 3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무로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